네,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유익하고 섹시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예. 정미 씨도 이제 여성분으로서 네, 여성분으로서. 여성분으로서 여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햇빛 예. 차단에 신경 많이 쓰시나요? 아, 저 엄청 많이 신경 써요. 오. 예, 예전에 한때는 진짜 눈 밑에, 얼굴에 여기 밑에 맞아요. 왜 그 파리똥 막 이러잖아요. 예, 그 기미. 죽은 깨, 기미까지는 없고요. 죽은 깨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적금 털어가지고 이제 피부과 가서 한번 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돈 생각하니까 어. 평소에 선블럭이나 이런 것만 잘 발라도 왜 그 뭐 PA 있고 막 SFA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잘 살펴서 플러스 3개짜리 바르고 맞아요. 50짜리 바르면 네. 이제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한 번 바르면 선블럭 한 번 바르면 계속 효과가 가는 줄 알았더니 더 발라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간과 관계가 예, 예. 있는 거거든요. 무지에서 피부를 많이 태워서 돈이랑 바꿔 먹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피부 역시 민감하시군요. 그러니까요. 네. 여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지영 팀장님은 밖을 안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하얗고. 네. 아니에요. 저는 그 광합성을 하러 이제 주말에 나가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빛을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처럼. 빛을 볼 시간이 없어서. 아, 슬프네요. 네. 광합성 차원에서 햇빛을 좀 가면은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좀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비타민 D. 그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햇빛이 좀 좋은 게 또 많네요. 그렇죠. 선희 씨도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탔어요, 많이. 요즘에 차 안에서 많이 요새 주무셔가지고. 차 안에서 주무셔서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저는 원래 좀 까무잡잡한데요. 이렇게 네.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냥 어두워져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갔거든요. 저도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는데 그래요, 잘 그래요. 타요. 예,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셨어요, 얼굴이. 네, 그런가요? 놀러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안 오늘 갔는데. 약간 머리 한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한 줌으로 묶으신 게 네, 어제 네. 클럽에서 좀 흔들다가 오신 포니쉐일 피곤합니다. 스타일로. 아, 그렇구나. 그럼 나만의 뭐 자외선 차단법? 선크림을 그냥 열심히 바르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열심히 바르는데, 근데 그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야지 맞아, 차단이 맞아, 잘 맞아,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500원짜리 동전만큼이라면 그만큼 양. 예, 예. 네. 그렇게 바르는데요. 이게 이제 뭐 백탁 현상 생기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된답니다. 예. 미리 바르면 안 되고요.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알짜 정보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여성에게 좋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알아볼 직업이 보육교사예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MC님은 2세 계획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있죠, 계획만 있죠. 있어요. 네. 계획 한 1년 됐죠. 네, 2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다시 직장을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 아이 걱정에 마음이 쓰실 텐데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보육교사 분들이신데요. 네네. 보통 보면은 이제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어머니와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보육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육 교사도 굉장히 헷갈리지만 기훈 씨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아니에요. 아이가 저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 서울형 어린이집, 뭐 또 무슨형 어린이집, 맞아, 맞아.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다른 국공립 건가요?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헷갈리고 이런 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런 사이트나 뭐 이런 정보가 좀 있으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좀 다들 다르더라고요. 보육교사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그러니까 이름도 저희가 같이 선생님, 쓰고. 유아원 선생님 네. 어떤 분들이죠? 네, 보육교사라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시고요. 네. 보육교사면 딱 어린이집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애를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이나 지적 측면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서 보호라던가 교육적 측면 전문가로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지적 발달을 함께 격려하고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네. 게다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이제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부모와의 정보 교환 교류로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한 아이를 또 가고 나면 이렇게 비품 정리하고 교육 환경 또 꾸미고요. 그다음에 보육 일지 쓰시면서 이제 부모와의 상담 또한 하는 담당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요.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나이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요? 다르죠. 네, 그러면 다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유치원에 가는 건가요? 나이가?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겹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린이집 그 유치원 교사랑 보육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업무도 분명히 다를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단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의 큰 차이는요, 어린이집은 사실은 교육 개념으로 설립된 유치원은 교육 개념으로 설립이 된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취약전 아동들이 교육을 위해서 듣는 곳이 바로 유치원이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은 이제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보내시지만 유치원 아동들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첩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좀 잘 돌봐주는 곳. 돌봐주는 네. 곳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기 전 아이들이 일단 어린이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육교사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 교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담당이라서 그 보육교사 자격증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전문대졸이나 뭐 학사 졸업 이상 하셔가지고 그게 최소 요건이고요. 네.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치원 교사는 현재 4만 2천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4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네, 많군요. 그리고 주말엘라 분들이 도전하기에도 괜찮은 직업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육교사 얘기를 하니까요. 필요한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총 1, 2, 3급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급 같은 경우는 고졸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따실 수 있고요. 소정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상급을 취득한 후에 1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2급 자격을 많이들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급 자격 취득한 후에는요, 3급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대학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이제 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1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문대나 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뭐 유학 교육 교육학과. 관련 예. 학과를 나오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 관련 과를 나오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비전공 분야이신데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학점은행제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요, 총 12학점 이수를 하시면 똑같은 자격증이 나오시는데 이게 2014년부터 바뀔 예정이라 네. 17학점을 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17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 같은 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직업학교라던가 뭐 대학 안의 부설 교육시설 같은 데서 좀 들으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빨리 좀 따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네. 학교를 나오신 이수하신 그렇죠.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반학기 정도죠. 한 학기 되겠네요. 17학점 그렇죠. 이렇게 17학점 되면. 정도면 한 학기 정도의 수업만 들으시면 네. 이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좋군요.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래요. 대학까지 이제 진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아까 제가 1, 2, 3급 말씀을 드렸는데요. 3급부터 취득을 하신 후에 한 1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는 걸 보조교사 역할을 하시면서 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방법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학점은행제가 있는데요. 이제 학점은행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을 통해서도 이제 상급이라든지 이걸 취득하면서 뭐 고졸 학력에서 업그레이드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대학까지 가지 않으셔도 네네네.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육교사 관련 자격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그래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육기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 쳐보면 보육교사 관련된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우선 살펴보실 것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 사이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가장 공인이 되어 있고요. 사이트 안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 중심으로 이수를 하시는 게 좀 더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또한 선택을 하실 때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하고 있는 곳을 가신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교육만 이수하고 이제 자격증을 썩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취업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실습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실습을 갈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신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그거가 되는 그 기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요. 네, 교육과정은 총 6가지 분야로 좀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보육 기초, 발달 및 지도, 또 그리고 영유아 교육, 그리고 건강, 영양 및 안정,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이렇게 5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육 실습까지 합쳐서 6가지 과목을 나뉘게 됩니다. 네. 근데 2014년부터 5학점이 제가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가되는 것은요. 이제 보육 기초 과목이 4과목에서 6과목으로 좀 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에서 놀이라던가 뭐 아이들 동작, 언어, 문화 같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 과목이 3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어나서요. 총 5학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이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는 또 아이들하고 또 직접 마주쳐야 되니까. 경험이 많아야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실습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 나가서 실습을 하시는데요. 이제 4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만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데요. 일단 뭐 나는 이수했으니까 무조건 자격증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학점은행 진흥원에 가셔서요. 내가 이 시간을 이수했다라는 증명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협회에다가 자격증 신청을 하셔야지만 내 손에 자격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네.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도 보면요. 학점은행 제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점수가 있고 막 이런데 그래요. 학점은행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학점은행 제도는요,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교 외에서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요, 배워서 이렇게 그런 학습과 자격으로 인해서요, 그다음에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학점을 이제 시간제 수업이라던가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학점을 통해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많이 시간이 많이 없으신 직장인분들이나거나 주부분들도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요,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학사나 전문학사 취득도 가능하시니 학점은행제를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사이버 대학 맞아, 이런 거 맞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학점은행제 이제 포함이 되는 방송통신대학 네. 이런 데도. 그리고 학점은행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일반적으로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같은 이제 뭐 질과 양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중에 또 되돌아받는 국비 지원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캠퍼스에 낭만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렇죠. 공부해야 근데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학창 시절에 즐겨 보셨을 거고 이제 그럼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네. 정말 유익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 주말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키우고 뭐 집안 살림하고 이러다 보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이제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처가 많나요? 어떤가요? 그래요. 저희가 알기에는 네.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가정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요새? 그렇죠. 아파트의 1층에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엄청 것도 큰 게 있고요. 해갖고. 네네. 그래서 좀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뭐 가정형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 단지에 한 곳에서 큰 단지는 3-4곳까지 저희 어린이집이 아파트는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단지가 네, 상당히 네. 크신가 네, 봐요. 네, 네. 이렇게 은근슬쩍 단지 자랑하시네요. 좋은 데서 집값을 미리 하잖아요. 단지가 그럼요. 크면은 좋은 건가요? 한 2천 몇 세대 있는 것 같은데 뭐 괜찮나요?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까 조미소 컨설턴트님께 물어보니까 동네에 70개 정도나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저분한테 말하면 좀 자랑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괜히 주름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봐주신다고 하셔도요.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무상으로 보육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을 창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요.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이제 국공립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네, 있어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민간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는 80%, 유아반은 30%, 취사 영양사는 100%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높이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동네에서 간판에 서울시형 어린이집이라는 표식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형 어린이집이 이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에서 거고요. 운영. 또 하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정형 뭐 어린이집 이런 거는 어린이집. 개인이 네네.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거 개인이 아이를 안 운영을 하는 키워봐서 거고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있어도 이건 네. 헷갈려요. 이거 정말 꼼꼼히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네. 일단은 그 보육교사가 되고 나서 네.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 월급은 좀 얼마나 챙길 그래요.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육- 예전에 생각하기에 조금 많이 못 받으실 박봉이었던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좀 낮이지 않았나. 네네. 그런데 어떻나요? 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여전히 어린이집이 이제 확실히 그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점심 시간도 또 있고요. 점심 시간에 점심을 나가서 먹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또 오세요. 그리고 또 낮잠 시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초봉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은 경력에 따라서 조금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저희 그 친척분 같이 살던 이모님이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되게 박봉이었는데 막 밤 늦게까지 오시고 이러셨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처우가 많이 좋아져서요. 시간이라던가 그런 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급여.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의 근무하세요? 보통 한 8시, 9시에 오시면요. 5시 퇴근을 하시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때는 교대 근무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이 맞춰가지고 시간 조절도 가능하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또 보통-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정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오후 4시쯤 되면 일괄적으로 애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집 1층에. 그러니까 가정형 어린이집에 있는 네네,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엄마로서 저는, 이렇게 네네. 지금 쭉 보니까 아이를 요새 사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부산시에서 맞아요. 어린이집에도 그랬었고 세종시에서도 그랬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좀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로서 정부에서 좀 어떻게 강한 제지나 뭐 의무적인 뭐 감시가 좀 있어야 될것 의무적인 CCTV를 같아요.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또 인권에 대한 또 침해 부분도 또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의 인성 같은 그렇죠. 것도 좀 선생님 인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로서 어떤가요? 이렇게 아이를 정말 어린이집 같은 데 맡길 경우에 엄마의 심정은 어떠나요? 저도 처음에 진짜 맡길 때 너무너무 고민 많았고 그리고 한참 요즘에 뜨겁게 달군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일단 상담을 가시면 네. 선생님을 다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장 선생님의 전화 통화가 아니라 무조건 방문해 보셔서 담임 선생님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걸 좀 보시면 조금 안심이 되실 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미리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같이 노는 거 아이들 노는 걸 보고 나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도 준마렐라 분이셔서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세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을 놓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시면 일단 그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 마음에도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많은 지금 우리 엄마들이 그렇죠. 좀 좀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해하고 좀 있는데.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이 그럼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네.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고요. 네.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이 가정형 어린이집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계속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 네네. 것 같은데요. 이제 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서 창업의 형태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급 자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정 보육 시설을 그러니까 20인 미만의 아동들을 돌보는 그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급의 경우에서는 일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명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자격에 따라서 조금 나눠진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처음 보육교사 급여가 짜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희가 표현을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너무 짜지만. 네, 그럼요. 짭니다. 네, 짜요. 네, 짜지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내 어린이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장이 되어서 나의 어린이집을 가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적은 급여지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네요. 그러면 3급을 네. 자격증을 딴 다음에 한 8시간 정도의 교육. 그렇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를 네. 하죠. 한번 해보는 거죠. 걸 해보고 그다음에 2급 자격증을 바로 취득을 한 다음엔 그렇죠. 내가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대신 이제 돈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1급으로 따고 나면 2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또 함께 유치원까지 할 수 있고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지금 솔깃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그래요. 좀 약간 박봉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을 텐데 그 후에는 이제 자기네 뭐 경력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창업도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워본 우리 주말엘라 분들에게 정말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아이 또래에 맞춰서 거기 데려다 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본인의 아이도. 네, 네. 그게 조금 약간 하시게 되면 너무 아무래도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원장님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아이가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쯤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면은 가장 마음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벌이도 될 수 있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든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아이도 한번 키워봤던 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아이를 좀 한 고학년, 네. 한 중고등학교까지만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기에 정말 딱인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좋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매력과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직업 같은데요. 네네.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기차고 즐거운 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아이를 기르시면서 사실 시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같은 걸 조절해서 교대 근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 키우면서 이제 병행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요. 특별활동 시간에는 특별활동 선생님이 오셔서 또 봐주시고요. 네, 또 아이들의 낮잠 자는 시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나이 제한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연령이 많은 분들도 처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좀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치원은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니까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네.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니까 보내야 된다는 거 모든 분이 동의하시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좀 하세요. 네. 어떠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보내고 계시는 지금 우리 주말엘라 분이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엄마의 사랑으로 좀 더 품고 있다가 유치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만약 일을 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돌 지나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어머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적 조건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좀 잘 찾아보셔서 보내시는 것도 믿고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제가 한참 고민했을 때 막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 그 많은 교육들과 그 많은 특별 선생님 오시고 봐주시고 친구들과 사회활동도 하는데 왜 그거를 집에서만 그렇게 데리고 있느냐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만약에 어머님이 아니라 좀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보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임 씨 들으셨죠? 3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네, 12개월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육교사. 교육보사래요, 자꾸. 보육교사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이 한참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또 한 아이를 좀 잘 키우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청소년 문제나 아동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좀 많이 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4년까지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9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아지겠네요. 네, 거기서 1년 단위로 보육교사도 2천 명씩 꾸준히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당연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보육교사를 꿈꾸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를 양육하던 마음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는 창업까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아까 어린이집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은 공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부담이 좀 적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나만의 꿈을 키워가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직업에서 이제 내 사업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참 좋을 것 같고요. 조미수 컨설턴트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이를 사랑하시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이 그래요. 도전해보면 참 좋을 만한 직업, 보육교사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 네. 진짜 그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런 자질을 갖춘 우리 준마라라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